저는 39살,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하고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돈이 없으면 삶이 팍팍해지고 어쩌면 버티기조차 힘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직 돈만 쫓는 삶이 과연 행복과 가까울까요?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돈이 전부인 듯 오직 돈만 바라보며 달렸죠. 처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 행복하게 살자는 멋진 포부를 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조금씩 쌓이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죠. 결국 남편은 제가 애써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그때처럼 실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계속 그 직장에서 일했고 저는 조금 뒤에 이직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사랑보다 부부 사이를 지탱하는 건 정과 의리 그리고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더군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 주말이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결혼 후에도 연극, 뮤지컬, 심지어 야구장까지 같이 즐길 정도였어요. 우리 다음 주에 뮤지컬 보러 갈래? 요즘 재미있는 거 있더라. 이거 봐. 후기가 장난 아니야. 근데 예매하기 힘들겠다. 자기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벌써 예매 끝냈지. 저는 즉흥적인 걸 좋아했고 남편은 계획을 세워 움직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만 빈틈이 많았죠. 여행 일정이 겹치거나 날짜를 잘못 적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완하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빈틈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결혼하면 변하는 남자도 많다던데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다만 시어머니와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어머님은 그를 애지중지 키우셨고 기대치도 높았습니다. 결혼 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인물이 참 좋았어. 봐라, 잘생겼지? 네, 어릴 때부터 귀여웠네요. 얘는 귀엽다니. 이 정도면 배우 해야지. 내가 아들 데리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배우 시키라고 난리였다니까. 그래서 나중엔 예쁜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어. 그 말이 제 외모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처럼 들려 마음이 쓰였지만 결혼 전이었고 분위기도 어색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님의 이런 말과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일엔 서로 바빠 집안일을 주말에 몰아서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주말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전날은 남편도 회식으로 늦었고 저도 야근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다음날 늦게까지 자고 있었죠. 여보, 누가 왔나 본데? 자기가 나가봐. 알았어.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너네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어? 여태 잔 거야? 꼴을 보니 아침도 안 먹었겠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원래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요. 먹는 것보다 자는 게 좋아서요. 그래, 결혼했으니 아내 편 들어야지. 내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냐? 들어가 있어. 밥 해줄게.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밥까지 해주신다니 감사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 순간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너무 피곤했던 저희 둘은 늦잠을 잔 뒤 천천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 말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쌀부터 씻기 시작하셨죠. 세상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너네 뭐 먹고 사냐? 냉장고가 이게 뭐야? 엄마, 저희 평소에 잘 먹고 다니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주말이라 장 보러 가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 굶든 말든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집은 이게 뭐냐?
청소는 하긴 해. 저희는 평일엔 둘 다 늦게 들어오니 주말에 몰아서 청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살림을 다 알아서 해야지. 라며 결혼하면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편을 들었고 어머님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시고 나가셨어요. 이런 일이 가끔 한 번 있는 정도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 생활 패턴을 잘 아시면서도 매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 때문에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했죠. 남편은 특별히 효자도 그렇다고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국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자주 통화하는 편도 아니었고 가끔 전화를 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거의 매일 남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문자는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는 짧은 인사나 좋은 글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남편의 무심한 답변에 서운해하실까봐 제가 먼저 자주 연락을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이 제게 던진 말들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잦아졌고 저도 결국 기본만 하자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연봉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남편이 조금 더 많이 벌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나가서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에이, 엄마, 선영이도 잘 벌어요. 그래도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는 게 제일 좋아. 아참, 엄마, 그러지 않아도 선영이가 나한테 잘하고 사니까 걱정 마세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니 한결 낫더군요. 남편은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했죠. 자기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이러다 몸 상하겠어. 남편은 매일 아침 같이 먹으려고 사둔 영양제를 제 앞에 놓으며 자, 빨리 하나씩 먹어. 라며 웃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면 집 앞에서 기다려주고 TV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나오면 말 한마디에 바로 나가서 사다 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를 아껴주니 어머님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꾹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집에서 밥을 먹다 남편이 불쑥 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내 친구 준호 알지? 알지, 왜? 그 자식 결혼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대. 아,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 얼마 전에 주식해서 5천만 원 벌었다더라. 진짜? 처음엔 허풍인가 했는데 직접 보여주더라고. 그러더니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식 안 할 거야. 나 같은 성격 알잖아. 물론 잘 알지. 남편은 자신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끝장을 보는 타입이라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아예 손도 대지 않았죠. 그냥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인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역시 주식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지만 번 적보다 잃은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건 결국 운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절대 주식 같은 건 안 한다고 말하면서도 친구가 큰 돈을 번 것이 무척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돈에 관한 이야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자기야, 우리 나이 들어서 회사 그만두면 뭐 해 먹고 살지?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면 되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없네. 나중에 놀면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게 어딨어. 돈은 절대 그냥 안 생겨. 남편은 결국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계속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넌 주식도 안 하냐며 뭐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저는 속으로 저 인간이 주식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래 조용히 회사 다니며 월급에 만족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친구분들 중 사업에 실패해
집까지 잃은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조금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들이었죠.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봐. 뭐야? 사업? 전부터 고민했어. 2년 넘게 시장 조사했는데 나 정말 자신 있어. 남편은 그동안 만든 사업 계획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만든 자료에는 시장 분석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그의 눈빛에서 제가 반대해도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쉽게 해보라는 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사업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늘 남자든 여자든 성실한 게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고 저를 사랑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하신 부모님이셨죠. 저 역시 그 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며 저축을 하고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업 이야기가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아내의 허락을 받고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야, 생각해봤어? 혹시 또 사업 얘기야?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계획서야. 남편의 자료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시장 조사도 치밀했고 아이템도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응원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저는 혹시 실패했을 때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 생신을 맞아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부모님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도 저처럼 신중할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사업 계획서를 보고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만 정말 오래 했거든요. 아이템이 괜찮죠? 흔하지도 않고요. 그래, 나쁘지 않네.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아버지는 사업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계획서를 꼼꼼히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나이가 더 들어서 사업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잘 되든 안 되든 젊을 때 도전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번 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도 덧붙였죠. 평소 성실했던 모습 그대로 남편은 그동안 구상만 하던 사업을 신중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중 사업을 하는 분을 찾아가 조언을 들었는데 그분도 아이템이 괜찮다며 욕심 부리지 말고 무리하지 않으면 잘 될 거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처음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사업 준비를 했지만 곧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야근이 많았고 남편은 사업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래도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거래처 미팅이나 준비 때문에 자주 외출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사업이 장난이 아니고 시작한 이상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최대한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친정에서도 아버지가 남편 사업 자금을 일부 도와주셨습니다. 평소엔 주말에 늦잠을 자던 남편이 목표가 생기자 아침잠까지 줄이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와 영양제를 챙기며 항상 받기만 하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요즘 진짜 신나.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사는 것 같아. 그래, 몸 챙기면서 해. 늦으면 전화하고. 사업 관련 모임과 술자리가 전보다 늘었지만 귀가 시간은 비교적 늦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와도 다음날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는 열정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찍 귀가하더니 너무 피곤하다며 골아떨어졌어요.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다던 남편은 알람조차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대신 알람을 맞춰주려고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톡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볼 생각은 없었는데 화면에 그대로 메시지가 떠서 무심결에 시선이 갔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의 거래처 회사명으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최 사장님, 벌써 자는 건 아니죠? 생각나서 보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보고 싶어요. 말투는 누가 봐도 여자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들여다보지 않은 건 그만큼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제 휴대폰을 보려 하거나 캐묻는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당장 남편을 깨워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뒤져보니 확실한 외도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매일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밤늦게 들어오더니 그 여자와 신나게 놀러 다녔더라고요. 저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비싼 호텔 레스토랑도 여러 번이고 백화점에서 온갖 명품을 사준 정황도 포착했어요. 그 모든 증거들을 사진을 찍어 제 핸드폰으로 옮겨두었고 일단 한 번은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죠. 남편은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척 자연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입 다물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커다란 중견기업에서 계약을 따게 되었고 가족들이 모여 남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사람들 모두 즐겁게 웃고 떠들며 남편의 계약을 축하하는 소리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에 들린 이혼 서류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보면 알 거 아니니. 더는 같이 살 필요 없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이라는 듯 단호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이혼이라니.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들이밀며 제가 먼저 꺼낼 수도 있었던 말이었는데 정작 시어머니 입에서 먼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오늘 저희 부모님도 다 와 계신 거 아시잖아요. 미칠 듯한 분노에 제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더는 이 결혼을 질질 끌 이유가 없다. 이참에 서로 편하게 가자.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이미 저를 내치기 위해 시댁 가족끼리 짜고 준비해온 시나리오였다는 걸요. 저희가 소란스럽게 다투기 시작하자 식사를 하시던 친정 아빠가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사업 계획서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사업 자금을 빌려준 건데. 자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면 일단 내 돈부터 당장 갚게. 돈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했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때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건 없었잖아요. 구두로 주신 거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아빠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열어 남편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증거라면 여기 있지. 자금 이체 내역과 자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간절했던 통화 내역까지 다 있어. 아빠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죠. 이제는 그 모든 오만한 태도가 자기들 발목을 잡게 될 순간이 온 것이죠. 아빠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
이 돈 갚을 능력은 있나? 없다면 내가 방법을 만들어 주지.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돈. 그 돈은 우리 아들이 사업하면서 다 필요한 곳에 쓴 거예요. 어머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드는 건 그만하시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돈이요? 사업에 쓰지도 않고 바람난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여행 다니고 비싼 밥 먹으러 다녔던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드릴게요. 순간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제 마음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무너지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얀 도화지처럼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판이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로 휴대폰이 불이 나도록 울렸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진짜 우리랑 끝까지 가겠다는 거냐? 그럼요. 저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함부로 짓밟은 만큼 그 대가를 하나하나 받기로 했으니까요. 판사님은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투자금 반환과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 했어요.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서류만 부여잡고 있었고 상간녀는 법정 밖으로 나가서 휴대폰을 꺼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 내리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진행되던 계약도 전부 취소당하면서 잔뜩 빚만 지고 망해버렸고 상간녀는 업계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빚을 갚으려 주야간 이교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대리기사까지 뛴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그의 몫이니까요. 이혼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선영아,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우리 식구들 다 후회하고 있다.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로 모든 미련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제 인생만 남아버렸죠. 돈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한 삶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제 시간을 소중히 쓰며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더 단단해졌다는 것이었어요.